안녕하세요. 의대생TV 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본과 2학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블럭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과 2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모든 의학에 관련된 과목을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처음에 순환기학, 그 다음 호흡기학, 소화기학, 그리고 신장내과 등등 모든 내과의 분과를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 과목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블럭이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고 또 학점수도 3학점, 4학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매우 열심히, 그리고 이 짧은 3주라는 시간 안에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일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PPT가 저의 경우에는 1시간에 최소 100장 정도는 됩니다. 보통 하루에 교수님이 8시간 정도를 수업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4시간, 다음 교수님이 4시간 정도를 수업할 때 이제 보통 PPT가 300~400장, 그리고 뒤에 300~400장, 뭐 짧을 때는 100장, 200장 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우 방대한 공부량 속에서 과연 본과 2학년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일단 제 학습 기록을 생각해보면 어떤 교수님은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예후 이거를 꼭 알아둬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모든 개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바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도 소화기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PPT의 간 기능 검사 항목에 대해 쭉 나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줄줄 보고 외우는 것보다 저는 이게 문제로 선지화돼서 선지의 간 기능 검사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라는 걸 봤을 때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개념을 모르는 채로 문제를 봐도 오히려 그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더 시간을 빠르게, 그리고 암기도 더 포인트마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를 요즘 도와주고 있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메르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공부할 때 마이메르시라는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태블릿 화면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제 태블릿 화면인데요. 이렇게 마이메르시라는 앱을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럼 먼저 이렇게 처음에 실습 도관집, 국가고시, 내신, 그다음에 새학기 패스, 노트 등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가고시와 내신입니다. 이제 의대는 6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 국가고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국가고시에 나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본과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고시에 들어가 보면 국가고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본과 2학년 때 하나하나 보는 시험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환기학 3주, 소화기학 3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보는 각 블럭 모든 시험을 내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내신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앱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눌러줍니다.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신장감염, 내분비 알레르기, 혈액종양 류마티스 등등, 그리고 산과 부인과, 정신과까지 마이너 과목들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화기 과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과목을 누르면은 이 소화기 안에 큰 분류가 먼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순환기, 소화기, 외과 강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문제를 보면은 문제수, 그리고 과목마다 분량이 나오죠. 저는 일단 가장 많은 소화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를 누르면 그 다음 분야인 위장관, 간담체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또 위장관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류로 수업 시간에 나오는 테마들이 쭉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 수업 시간표도 이렇게 차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고 그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날 배운 시간표 테마에 맞춰서 이걸 눌러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위 12지장 질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메르시가 정말 전 좋다고 느낀 게 문제수를 10문제, 아니면은 전체 문제, 이렇게 맥스, 아니면 미니멈, 지적 입력 등 기능이 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10문제로 설정을 해보고, 또 여기 해설 같이 보기, 틀렸던 문제 풀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처음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 같이 보기를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기를 누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답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실시간으로 쉽게 나와 있고,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소화기 위장관, 위 12지장 질환, 이렇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학습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문제,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 문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급하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획득한 점수,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소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원 주요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항목들이 나옵니다. 먼저 시간 통계입니다.
총 학습 시간 1분 21초, 이렇게 문제당 학습 시간 8초.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 소모가 가장 오래된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고민했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복습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풀면 좋을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27초로 가장 길었고요. 다음으로는 단원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키워드가 나오죠. 그 키워드에 맞는 주제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누르면 다시 아까 풀었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번 첫 번째 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풀었던 문제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지금 제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별 오답 확인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문제 번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내용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급할 때는 그 내용만 보고 누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8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8번을 누르면은 짧게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의대 공부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깊게 집중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시험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12지장 궤양 환자에서 갑자기 심한 복통이 발생하고 복부가 단단해졌다. 가장 의심해야 할 합병증은? 이러면 바로 2번 침투. 이 개념에서는 침투가 답이다. 이거를 바로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학습 단계에서는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전체 해설 보기, 처음부터 풀기, 안 푼 문제 이어 풀기, 나가기 등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풀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풀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풀었던 문제가 다 처음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위에 틀렸던 문제라고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풀 때 틀렸던 문제는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푼 문제 이어 풀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부하다가 잠시 쉴 때나 태블릿이 갑자기 꺼졌을 때 등 이럴 때 다시 이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다고 느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전체 해설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밑에 해설 버튼을 누르면 해설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기능처럼 심화,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기능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심화 기능에서는 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매우 예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도 쳐져 있고 학습자가 충분히 쉽게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궤양성 대장염 파란 글씨가 쳐져 있고 또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등등 이렇게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따로 직접 막 형광펜 긋고 밑줄 긋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나와요. 보통 의대 시험 문제, 특히 본과 2학년 시험 문제에는 증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 병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환자가 왔다. 그리고 이 문제처럼 28세 남성이 혈액이 섞인 설사와 직장부 긴박감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증례로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증례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문제를 쉽게 풀고 또 내용을 이해하고 임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다음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히라에서 이 약을 어떻게 처방하고 어떤 코드를 이용하고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기능은 어떤 앱에서도 볼 수가 없어서 매우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처방, 약효, 분류. 특히 이 병인 궤양성 대장염에서 처방하는 약이 첫 번째로 뭐가 많고 두 번째로 뭐가 많지 이렇게 비율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직접 일을 하더라도 이 약물을 어느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쉽게 임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사약과 안전 정보 그리고 안전 사용 정보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능인데요. 여러분 보통 공부할 때 챗GPT를 따로 옆에 켜놓고 제미나이를 따로 옆에 켜놓고 공부하시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따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모르겠어 버튼인데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클로비 AI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 헷갈리시나요? 하면은 이제 보통 문제를 풀다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스킵 레전이 뭔가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비가 AI로 이 스킵 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네, 이렇게 스킵 레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클로비는 이어줍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크론병인가요? 를 눌러보면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바로잡는 부분, 기억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자, 중증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 기준이 뭔가요?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로비가 저에게 또 질문을 던져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P나 혈색소 수치가 기준이 될까요? 를 눌러보면 이렇게 곧바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장을 해주면서 또 다음 질문으로 혹은 다음 그냥 문제로 넘어갈지를 선택하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까지 공부할 때는 PPT 켜놓고 이제 옆에 챗GPT 켜놓고 문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공부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바로바로 입력해주고 또 이거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빠르게 단축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이메르시에 숨겨진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넣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PDF 문제 생성을 누르면 PDF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을 넣으면 되는데요. 한번 저는 파일을 넣고 문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간 기능 검사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간 기능 검사에 대한 자료를 넣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넣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거나 우리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직접 넣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문제 풀기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넣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지만 해설을 끄면은 또 해설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트 수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 안 중요할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학교 블럭 시험을 준비할 때 특정 교수님한테 특정 스타일이 있다면 이렇게 직접 넣어서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빠른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메르시 내신 문제를 봤는데요. 이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시 시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르시 KMLE 이거를 누르면 이제 국시에 나오는 모든 분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를 아무렇게나 누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약한 과목인 순환기, 신장감염, 산과 부인과를 한다 치면은 여기서도 이제 약한 부분을 눌러서 저는 일단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부인과 감염 질환 두 가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최소 문제, 최대 문제 아까와 똑같이 설정하실 수 있고 이제 국시 문제도 내신 문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설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이 약물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법만 설명드렸는데요. 이 마이메르시 앱은 이 핸드폰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마이메르시 앱이기 때문에 뭐 학교를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밥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마이메르시 앱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국가고시 내신을 누를 수 있고요. 이 노트를 누르면은 아까 제가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눌러서 이어서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마이메르시를 제 학습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본과 2학년이 되다 보면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고 PPT도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오늘 안에 PPT 400장을 다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앱을 이용한다면 개념을 문제화하여 빠르게 외우고 실제 병원에서는 이 약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약이 어떻게 병원에서 실제로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인턴, 레지던트에 가서까지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을 시킨다면 이러한 학습이 본과 2학년에 그치지 않고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인턴, 레지던트까지 쭉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마이메르시는 정답만 확인하는 문제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환에 이 약을 쓰는지, 실제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안전정보는 무엇인지까지 확인하는 총망라한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한 링크에서 직접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